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한동훈 살벌한 뒷담화 전쟁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대하 드라마, 대하 역사 드라마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마치 보면 고려시대 때 무신의 난 그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무신들이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나중에 권력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되게 좀 느낌이 와요. 그죠? 그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지금 뒷담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절대 앞으로 안 나와. 근데 한동훈이 극하더라. 혹은 윤석열이 극하더라. 라는 뒷담화 얘기만 아주 풍성한 거죠. 당장 두 사람이 직접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직접 나와서 뭐라고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예. 윤석열이 한동훈을 저녁 먹자라고 불렀는데 한동훈이 안 가! 하고 거절을 한 게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배신자 이러니까 나 배신자 아니야? 라면서 한동훈이 버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모두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 두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사이가 더럽게 안 좋구나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이른바 윤석열과 한동훈의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죠. 살벌합니다. 배신자라는 둥, 내가 약간 좌천을 당했다는 둥, 서로가 서로한테 배신당했다, 팽당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당사자가 얘기한 게 아니야. 좀 되게 특이하죠. 윤한 갈등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과거에 보던 어떤 정치권 내부의, 이 권력 내부의 파워게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한 거는 처음 시작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대목이 자꾸 붙잡히는 거야. 왜? 갈등설은 있는데 두 사람의 자기 입에서 뭔가 나온 건 하나도 없어. 또 한 가지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과거에는 이런 류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검사하면서 있었을 거거든?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터질까 하는 문제. 그리고 과연 한동훈은 뭔 생각으로 지금 이 갈등설을 슬슬 조장을 하고 있을까? 지가 일방적으로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가 지금 한동훈이 세력이 있어, 어떤 직위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지 밑에 지가가 공천한 국회의원들 하나도 안 됐어.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계속 지가 이렇게 갈등설을 유포하는 이유? 뭐지?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금 나오는 얘기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확보가 돼요. 자,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갈등설의 대표적인 대부분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오찬에 초청을 했는데, 점심 먹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이 안 갔다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 안 갔어. 왜 안 갔을까? 한동훈은 건강상 이유로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건강상 불참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지금 뭐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좀 그 과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피곤한 상황 뭐 이런 상황 정도잖아요.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안 갔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조정훈인가 하는 애는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나였다면 그 링거를 맞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갔을 거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원래의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이였다면 조금 아파도 갔을 거야.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동훈은 병을 핑계로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이 상황을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이 삐졌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한동훈이 세게 삐졌네. 윤석열한테 엄청 열받았나 봐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문제는 한동훈이 이렇게 대놓고 윤석열한테 나 삐졌어 라고 드러내놓고 뺀찌를 매기는 바람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썰들 뭐 장난 아니죠. 당장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만나는 건 거절해놓고 비대위원들하고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던 비대위원들하고는 만찬을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대위원들, 국힘당 비대위원들이잖아요. 이 비대위원들은 뭡니까? 예, 사실 한동훈이 자기 사람들로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자기 사람들 끌어다 놓은 게 이른바 비대위원들 아니에요. 지 사람들하고는 밥 처먹으면서 대통령이 부르는 건 안 갔다.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비대위원들보다 윤석열이 100번 더 가까우면 가까워야 정상이거달랑? 근데 거길 안 가? 비대위원들하고 먹으면서 뭐지? 자, 이거는 뭐냐? 드러내놓고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선을 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윤석열이 한 방을 먹은 상황이죠. 한동훈이 한 방 먹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가만히 있을까? 저 새끼 저거 내가 달래려고 했는데 달래지지도 않아? 좋았어.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라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부르면 갔어. 당연히 가지. 근데 이번에는 얘가 달라졌네? 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윤석열한테 엄청 기분 나빴을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말이야. 지 마누라가 시킨 대로 하고 말이야. 그래 놓고 나보고 다 덤탱이 쓰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이씨,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이씨, 뭐 지만 기분 나빠? 나도 너한테 기분 나쁜 거 많아. 근데 네가 나한테 있다고 그래? 좋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검사 시절에 이 둘은 이러지 않았어요. 예.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뭔가 좀 뭐 큰 소리가 한번 났다가도 얼마 며칠 안 지나서 뭐 술 처먹고 만나 그랬대. 한 일주일 정도 하여튼 뭐 술 처먹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간에 따로 불러서 달래고 밥 먹고 하면 끝난 거였대. 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죠? 예. 윤석열이 누군가한테 대화 제의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밥이 먹는 게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한잔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그런 식으로 써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원래는 그게 제일 잘 통했던 애가 얘인데. 예. 윤석열도 지금 뜨아? 할 거예요. 뭐야 이 자식 이거 이랬을 거예요. 전마가 와서라노 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달래면 달래주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네? 그러면서 윤석열 입장에는 그렇겠지. 야, 기분은 니만 나빠? 야, 나도 기분 더 나빠, 엄마. 나는 기분 좋은 줄 알아? 나도 너한테 기분 나쁜 거 많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이 뭐 때문에 한동훈한테 열받았다라는 얘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럼 뭐 한동훈도 가만 안 있겠지. 뭐라고 막 하겠지.
자, 이와 관련해서 역시 한동훈 쪽에서 먼저 선제코 타격을 날립니다. 김경률이 그래요. 아니,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날 점심 먹자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한동훈이 백수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 백수라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경률이 조금 오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여하튼 간에 한동훈 입장에서 오히려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남대로 이 새끼가 나를 뺀질 매겨? 라고 한 거지. 그리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이 식사 자리가 무산됐다는 얘기도 한동훈 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은 기분이 나빠했는데, 한동훈이 이 새끼가 지금 얼풀을 하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말입니다. 좀 이상해요. 그죠? 김경률은 대놓고 배신이란 말을 언급을 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배신한 게 뭐 있냐라고 대놓고 좀 따지는 거죠. 단순히 기분 나쁜 거, 삐졌다는 걸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야, 금요일 날 저녁 때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날 점심 때 만나자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내가 뭘 배신했다고 그래? 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쳐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윤석열, 한동훈, 오찬 회동 무사는 한동훈 쪽에서 먼저 얼풀을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고 뒤에서 후속타, 3타 탁탁탁 친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쁠 거예요. 어이씨, 이 자식 봐라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제3차 갈등 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표현이 웃기죠? 폐쇄자 상처 입은 한동훈. 자, 이 언론 플레이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예. 한동훈한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상태로 지금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되죠. 예. 여기까지는 한동훈이 기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한테 선제 공격을 때린겨. 그전 같으면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끝날 문제였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밥 먹자고 제안한 거는 윤석열인데 뺀지 먹이고 내가 열받았다. 한동훈이 열받았다라는 얘기를 퍼뜨리는 거는 한동훈의 주변 사람들이죠. 예. 한동훈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김경률이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남자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어.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처음 윤한 갈등 불거졌을 때, 예? 그때 김건희 디올백 건 요건으로 한동훈이 한마디 하고 김경률이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얘기했을 때 그때 맨 처음 윤한 갈등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김경률이 뭐라 그랬냐면, 야, 윤한 갈등 웃기지 마. 두 사람은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거야. 야, 그 갈등 그런 거 없어. 라고 했는데, 봐. 남자들끼리 통하는 사이라며. 근데, 봐. 아니죠. 자, 그리고 김경률은, 한동훈의 사퇴에 대해 선을 그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상황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동훈 측에서 선공을 때리니까 윤석열 쪽에서도 바로 반격에 들어갑니다. 오늘인가요? 윤석열이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위로를 하는 것, 밥을 한번 삽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낙선한 사람,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착 불러가지고 또 밥을 한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마 윤석열이 한동훈 뒷담화를 오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벌써 나옵니다. 이거는 둘 다 어디냐면은 극우 사이트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극우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심지어 윤석열이 한동훈 뒷담화한 녹취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 한동훈 뒷담화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할지 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둘의 갈등이 상당히 한계치를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윤석열 쪽에서도 이제 반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한동훈 니만 뒷담화할 수 있어? 니만 언플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새끼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한동훈한테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한 2번 정도는 윤한 갈등이 커지다 못해서 한동훈이 나 비대위원장 안 할래 아이씨 라고 한 적도 있대. 이게 4월 초였다고 합니다. 모두 4차례 열받았다고 한 것은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했던 그때, 두 번째는 그 국힘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데 그 윤석열 사람이 뒷번호로 밀린 거, 요거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이종섭 사태 때, 그다음에 황상무 사태 때 이 한동훈이 그 윤석열 쪽에 조금 어긋나는 듯한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 이종섭 빨리 불러들이라는 식으로. 자, 그런 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이 뭐냐? 의정 갈등, 의사들하고 요구할 때 2,000명 요거 얘기를 놓고 한동훈이 2,000명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건 물러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요 얘기, 요 4번에 걸쳐서 갈등이 났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2번 더 있어요. 그 2번 더 있는 것이 뭐냐? 그 장해찬 자를 때, 도태우 자를 때, 이때 윤석열 쪽에서는 되게 열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장해찬 자르고 난 다음에도 거기 공천을 하지 않거나, 공천할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을 넣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좀 그 이걸 조정을 이걸 뭐 단일화 이런 거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동훈이 전혀 안 했다라는 거야. 그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막판에 한동훈이 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건과 관련해가지고 또 살짝 한마디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6번 정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썰로, 뒷담화 나오는 썰로 돌았던 거고, 확인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요 노컷뉴스 여기서 나온 얘기는요, 꽤 신빙성 있고 확인이 된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와 관련해서 국힘당 쪽에서 딱히 지금 반박을 안 해. 거의 맞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맞든 틀리든 요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예. 윤석열 측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한동훈 네가 날 선제 공격을 했어? 야, 이씨. 반격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드러났다시피 윤석열의 얘기는 하나도 없죠. 대통령실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뭐라 했단다. 요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선거 기간 중에 나왔던 이 신평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퇴출시키려고 한다라는 요 주장이라든지, 또는 이름 생각,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 막상 그 당사자인 윤석열과 한동훈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사실 강하게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잠시만요.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윤석열이 기선을 제압한 건 사실 같아요. 그죠? 근데 홍준표가 한 얘기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배신자 이런 얘기 다 나온 것도 보면
사실은 다 주변 사람들이 떠버리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윤석열이 거의 혼자서 한 얘기는 뭐 다른 뭐 당선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정치 공동체 아니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한 게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그 당선자들 국회의원 당선자들 100명 정도 불러 모아놓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한동훈을 제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윤석열 한동훈이 갈등인데 기선 제압을 한 거는 윤석열 쪽이에요. 선공은 한동훈이 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기선 제압을 한 것은 윤석열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한동훈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윤석열이 사실상 제압을 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쪽을 제압을 한 거죠. 한동훈의 난을 진압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한동훈이 지가 진압당할 거라는 걸 모르나? 알죠? 지가 현재 여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관일 때도 지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대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당대표라도 지가 비대위원장이지 그 당원들에 의해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가 이길 수는 없었어. 근데 지금 그마저도 없어. 근데 지금 무슨 수로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거야. 지도 그거 모르나? 알지? 아는데도 맞서 싸웠다는 얘기지. 왜? 지가 노리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지가 얻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왜? 뭘 노릴까 도대체? 한동훈은 뭘 노리는데 지금 이러는 걸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은 차기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은 차기를 가기 위한 포석 작업을 하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과의 결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닌 거예요. 한동훈의 그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지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적 뭐 하던 한동훈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셀카 찍을 수 있게 됐겠습니까? 예. 윤석열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국회에 가가지고 깐족대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차기로 가기 위해서는 한동훈한테는 최악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만약에 차기를 가려고 한다면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 결국에는 갈등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이 갈등을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갈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것은 사실 과거 검사할 때도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항상 의견이 짝짝 맞았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쉽게 해소되는 것이 이제는 해소가 안 되는 상황으로 온 겁니다. 왜? 이제 한동훈도 자기 입속을 차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장은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불리할 겁니다. 싸움은 져.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면 한동훈이 지지 당연히.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은 윤석열로부터 이미지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차기를 노린다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한동훈을 밀어주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이 믿는 구석은 사실상 조선일보로 보여요.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보면 윤석열을 은근히 까.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유리한 보도는 주로 조선에서 나옵니다. 원래부터 한동훈이 조선일보 되게 좋아했지.
조중동 다 좋아하긴 한데 그중에서 조선일보 특히 좋아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한동훈은 지금 차기를 노리기 시작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차기 플랜은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이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 아니, 지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차기를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밟고 가겠다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 특검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재 조금 사면초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50억 클럽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지가 거부했긴 했지만 이제 새 국회가 들어서면 그 시간 문제야. 언제 통과돼도 통과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국힘당의 상당수는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특검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8명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미 8명 정도는 이미 넘어온 거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치, 다른 희생양을 던져두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뭘까? 사실상 한동훈 특검인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겠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이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둘이 싸우는지, 그리고 둘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벌이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계속 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한동훈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여기 플러스 한동훈 주변에 있는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로서는 한동훈이 어떻게든 제기를 해야지 지들도 정치적으로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서는 더 한동훈을 부추기고 더 끌고 나가고 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둘 다 자신들이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은 최대한 피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상 그 부분은 그 주변 사람들, 윤석열 주변, 한동훈 주변, 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 사이에서 감정 대립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이 약간 간신배들이다, 그죠? 얘네들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 다 각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글쎄 벌써 대선 얘기를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빌드업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